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걸 보면 오미크론이 현재 전 세계 106개국에 확산됐다고 합니다. 정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최근 국내에서도 지역사회 감염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한두 달 안에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대신 치명률은 낮다는 분석도 있지만 중증 환자가 늘면서 병상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얕잡아 봐선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들 방역 수칙 잘 지키리라 믿으면서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양산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셉니다. 일일 최다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유치원생과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 확진자가 전체 약 60%를 차지합니다. 겨울철 손난로 같은 난방용품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사용할 경우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슈앤피플에서 짚어봅니다. 농업계 특성화 고등학교로 10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경남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를 살펴보는 기획, 농산업융합인재 산실, 김해생명과학고를 취재했습니다. 구성군과 군의회 갈등 여파가 역대 최대 예산 삭감으로 돌아왔습니다. 군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군의회는 일부 감액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경남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으로 오늘 첫 소식 시작합니다. 창원과 양산, 김해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데요. 특히 양산시에서 하루 최대 확진자를 기록했고 유치원생 집단 감염까지 발생하는 등 비상에 걸렸습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지난 21일 확진자 가운데 10명 중 6명이 청소년 확진자일 정도로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중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고 꼭 필요한 만남 이외에는 자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양산시는 23일부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선제 진단 검사를 시작합니다. 또한 학교와 학원 등 교육시설은 특별 방역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변광용 거제시장도 22일 비대면 브리핑을 열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변 시장은 강화된 거리 두기 기간 동안 사적 모임과 다중 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추가 백신 접종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44% 수준에 불과한 고령층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차량 이동 지원과 찾아가는 방문 접종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부터 특성화 고등학교는 산업 근간을 이끌 전문인을 키우는 핵심이었는데요. 그중 농업 관련 인재를 양성하던 곳이 바로 농업계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경남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를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100여 년의 깊은 전통을 지닌 김해 생명과학고등학교입니다. 이곳에선 산업 수요에 맞춘 농산업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그 현장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학교 규모만 축구장 면적 7배 크기. 농업계 학교는 외진 곳에 있을 것이란 편견을 깨고 김해 중심에 위치한 곳. 바로 개교 93주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김해 생명과학고등학교입니다. 깊은 전통만큼 그동안 2만 명에 가까운 졸업생이 배출됐고 2명의 김해시장도 나왔습니다. 수업에서는 전공과 관련된 전문성을 기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회에 나가면 가장 필요한 게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해생과고는 인성과 전문성 함양이라는 큰 두 개의 틀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500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농생명 산업을 주도할 인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학과는 동물산업과 원예조경, 농산업기계와 식품가공 4개과. 이미 10년 전 스마트 산업 변화에 맞춰 학과를 개편했고 학생들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학교는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현 교육의 현실에서도 4년 연속 신입생 100% 충원이란 성과를 일궜습니다. 제가 인문계에서는 제가 적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동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특성화고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고등학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인문 공통 과목을 시작해 전공과 심화 과정까지 특화된 교육은 이곳만의 특징입니다. 특히 농장과 레츠런파크, 국제농기계, 식품회사 등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은 학생들의 진로 시각까지 넓혀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조리 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진로를 바꿔서 식품공학 쪽으로 지금 진로를 잡았어요. FFK라는 대회를 제가 출전을 했는데 3년 동안 식품과학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관심이 생겨서 아예 그쪽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목표와 호기심을 갖고 뛰어들었지만 전문인으로 성장하기까지 자신의 노력도 필요했습니다. 들어오고 나서 기기 보고 처음 몰았어요. 이제 무서워가지고 그러다가 타다 보니까 이제 재밌어지고 조금씩 실력이 늘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또 자격증도 있다 보니까 자격증을 더 취득하려고 방과후에도 하고 수업 시간에도 노력하고 그렇게 하고. 학생들의 노력에 선생님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선생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호칭은 아들과 딸. 거리를 없애며 다가간 선생님들은 제자들의 융합 교육을 위해 직접 명장을 찾아가 배우는 등 함께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미래는 한 가지만 중요하게 한 가지만 잘 해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융합해서 창의적으로 복합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취업과 맞춤 지원으로 졸업 전 기술과 자격을 갖추면서 진로는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학생들은 공무원과 경마장, 기업과 산업체의 취업으로 깊이 있는 전공을 위한 진학으로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생명과 자연, 기계와 식품 융합이란 각 과의 특징을 닮아 밝고 섬세하게 성장한 학생들. 하면서 대회도 나가보고 조금 강아지들과 같이 좀 함께 노는 훈련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 목표는 대기업 연구직으로 취업을 하고 싶어서 대학교 가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꿈을 키워가고 싶습니다. 60곳이 넘는 국내 농업 계열 학과가 있는 고교 가운데 단연 손꼽히는 김해 생명과학고에서는 오늘도 미래의 꿈이 연글고 있습니다. 김해생명과학고 화이팅!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핫팩이나 손난로 등 다양한 난방용품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런 난방용품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겨울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저온 화상에 대해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박선지 소방장과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장 박선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겨울철 필수품인 난방용품의 장시간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저온 화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은 고온 화상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온 화상이란 낮은 40도 이상의 온도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화상을 말하며 저온 화상에 가장 발생하는 난방 제품은요. 전열 매트나 전기장판, 핫팩 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따뜻하다고 느낄 정도의 온도에서도 나도 모르게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하니까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온 화상 예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아무래도 겨울철이 되면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난방 기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열 매트나 전기장판을 사용할 때는 장시간 피부가 노출되게 되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저온 화상을 예방하려면 담요 등을 깔아 피부에 직접 닿는 것을 차단하여야 하며 몸을 자주 움직여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핫팩은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옷을 착용하고 그 위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온 화상뿐만 아니라 난방기구 사용으로 인한 화재 사고 등도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안전하게 사용할 방법이 있을까요? 겨울철은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기도 한데요. 문어발 시 콜센터로 화재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 다 쓴 전기는 빼놓아 주시는 것이 좋으며 온열기구를 사용할 때는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 조절해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스레인지 사용 시 가스 누출이 있는지 확인하고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놓지 않아야 겨울철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에 소화기 화재 경보기를 설치하여 미리 대비한다면 내 가족, 내 자신이 안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저온 화상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선지 소방장이었습니다.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 30년입니다. 지역에서 30년간 장애인 복지를 위해 힘쓴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상남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이야기인데요. 경상남도가 22일 경남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운영한 사회복지법인 범숙의 감사패를 황인균 관장에게는 표창장을 전했습니다. 이 복지관은 지난 1992년 창원시 의창구 bun곡동에 문을 열었는데요. 지금까지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생활 적응지도, 교육 등 다양한 장애인 관련 사업을 추진해온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2018년 2월부터 근무한 황 관장도 장애인 복지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밀양 딸기인데요. 밀양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딸기를 재배한 곳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1943년 일본에서 들여온 딸기 모종을 주민이 밀양에 기르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딸기 재배가 시작됐습니다. 부지런히 영양분을 먹고 자라서 지금 이맘때 처음 수확된 딸기는 당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밀양시가 정성껏 키운 맛있는 딸기를 인도네시아에 처음 수출했는데요. 경남 농수산수출협회와 밀양시가 100% 출자한 밀양물산이 인도네시아 바이어와 만나 딸기 300kg 수출을 이뤄낸 겁니다. 밀양시는 연간 10톤 이상의 딸기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고성군과 군의회 갈등 여파가 역대 최대 예산 삭감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21일 열린 고성군의회 정례회에서 고성군이 제출한 2022년 당초 예산 6,552억 중 247억 원을 삭감한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고성군은 주요 현안 사업 이외에도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어린이 등 민생과 관련된 예산도 삭감됐다며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군의회는 주요 현안 사업의 경우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전액 삭감했고 민생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증액된 부분에 대한 일부 감액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해 안동물류센터와 관련해 강삼성 김해시 도시관리국장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강 국장은 지난 21일 시의회에서 조팔도 의원의 물류센터 허가 특혜 의혹 제기와 관련해 교통영향평가는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7, 8개월이 걸렸고 속전속결로 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김해 안동물류센터 반대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실제 물류센터 건립 허가는 12월이 아닌 9월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분양 이전부터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었으면서 분양 이후 물류센터 허가를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도 강 국장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강 국장은 특혜 의혹과 관련한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비도심 지역의 건축 허가 절차는 길어야 2달이지만 해당 물류센터는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특혜 의혹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거제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기공식이 지난 21일 4등면 주차장 공사 부지에서 열렸습니다. 거제시는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77억 원을 들여 4등면 4공리 12,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95명 규모의 화물차 주차장과 사무동,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통영시가 한산면 보건지소를 섬 주민을 위한 건강증진형 거점시설로 운영합니다. 시는 4억 5천여만 원을 들여 보건지소 건물을 증축해 물리치료실과 프로그램실 등을 갖춘 시설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한산면 보건지소는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6명이 상주하며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지난 21일 열린 제43회 경남교육상 시상식에서 모두 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수상자는 최충경 경남스틸 회장과 빈재민 명진전력 대표이사, 서종범 학교범인 밀성학원 이사장, 김창일 양산고등학교 장학후원 회장을 비롯해 정명규 전 진주교육장, 이훈 전 경남교육청 행정국장입니다. 6명은 각 분야에서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발전, 인재 육성 등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한편 지난 1997년부터 시작된 경남교육상은 올해까지 모두 205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